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잘못된 자위 습관 때문에 조루가 생기나요?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위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주변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잘 없죠. 민감하고 개인적인 주제이다 보니 제대로 배울 기회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답만 드리는 게 아니라 조루를 예방하는 올바른 자위 방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자위는 몇십 분도 가능한데 실전만 가면 토끼가 돼버립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심리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습관이 조루증이라는 질환까지 돼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죠? 몇 분부터 조루인가요? 많은 분들이 3분, 5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 성관계 시간은 5.4분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댓글 보면 나는 30분, 1시간 한다 이런 분들 꼭 계시잖아요. 여러분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듯이 평균이 가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만족도가 핵심입니다. 내가 원할 때 사정을 조절할 수 있고 파트너도 만족한다면 그건 조루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습관들이 조루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음란물 시청입니다. 현실에서는 상대와 관계를 하는 흐름상 감각적인 교감을 먼저 하죠. 서로 시각이나 청각, 후각 같은 촉감과 오감을 통해 서로 흥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희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예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서로 교감하면서 흥분이 점점 올라가는데 영상은 이미 시작부터 이 뇌의 흥분 수치가 맥시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시작도 안 되는 발기부전이 되기도 하고 시작은 되더라도 조절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풀옵션, 맥시멈 자극. 우리 뇌가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 강도 자극만 기억해버리니까 실전에서는 조절이 안 되고 바로 발사되는 겁니다. 둘째, 특정 부위만 집중 자극하는 것입니다. 귀두나 특정 성감대만 계속 자극하는 습관이죠. 꼭 귀두만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제일 민감한 성감대만 집중적으로 자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도의 쾌락을 위해 꼬집거나 물체에 부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뇌에서 사정 버튼으로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반사적으로 반응이 빨라집니다. 셋째, 빨리 끝내려는 습관입니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것처럼 자위도 중독이 있습니다. 안 하면 뭔가 좀 허전하고 하고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루는 이럴 때 위험해요. 아, 들키기 전에 빨리 해야지 또는 시간 없으니까 후딱 끝내자 하는 빨리 끝내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은 빠른 사정만 학습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전에서도 조절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루 예방 자위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나만의 공간에서 여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샤워하면서 급하게 또는 화장실에서 몰래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100% 릴렉스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둘째, 성감대 외곽부터 자극하는 것입니다. 보통 흥분되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영상을 보면 빨리 가장 기분 좋은 부위를 자극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조루증을 겪고 있거나 현재 걱정이 되는 분들이시라면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주변 부분부터 먼저 자극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귀두부터 가는 게 아니라 성기뿔이나 주변부터 서서히 자극하는 거예요. 마사지로 예열한 뒤 천천히 올라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톱 앤 스타트 테크닉입니다. 사정감이 올 때 의도적으로 잠깐 멈춰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브레이크 살살 밟듯이 흥분을 조절하는 훈련이에요. 흥분이 좀 가라앉았다 싶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훈련하다 보면 강직도도 높여주고 시간도 늘려주면서 사정하는 시간까지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넷째, 현자 타임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자위 후에 현타가 강하게 돕니다. 어느 정도는 당연한 과정이겠지만 조류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조금 바꿔줘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언어와 행동으로 구체화가 될 때 학습이 제대로 되거든요. 아, 또 해버렸네. 후회만 하지 마시고 끝난 뒤에도 천천히 감각을 즐기며 이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뇌에 긍정적인 학습을 줍니다. 다섯째,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운전할 때, 엘리베이터 안, 심지어 영상 보면서도 할 수 있죠. 5초 조였다가 5초 풀고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실제로 발기력과 사정 조절력 둘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조루를 단순히 성기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심장, 간, 그리고 신장이에요. 먼저 심장입니다. 멘탈 장기라고도 하죠. 성행위랑 관련된 긴장, 불안, 스트레스, 흥분 이런 것들의 조절 중추를 심장으로 봅니다. 우리가 열받아서 실제로 이 명치 주변이나 목 뒤 척추 주변에 열이 뻘겋게 맺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한 분들은 이게 안면 홍조까지 올라오거나 머리 빠지는 후천적 탈모까지 심해지고요. 이런 경우 심화가 과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열받아서 흥분하게 되고 사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심화가 심해지면 두근거림이 생긴다거나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불면증이나 식은땀이 잦아지기도 하고 조류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혀를 살펴보면 이 끝에 부분만 시뻘겋게 나오는 딸기처럼 돌기가 오돌 올라오기도 하고 중간 부분부터 이제 쩍쩍 갈라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다음은 간입니다. 간은 분노와 억울함 같은 감정과 연결돼 있습니다. 간이 기능적으로는 혈액을 저장하고 효소나 호르몬 생성이나 분해에 관여를 하고 해독도 시켜줍니다. 실제로 간 기능이 왕성해지면 사람이 용맹해져요.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평소보다는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하고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억울함이 쌓이거나 억눌린 감정이 생기면 간기능이 실제로 구부러들어요. 간이 콩알만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면 간과 심장의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결국 억눌린 감정 때문에 간에 열이 쌓이면 조절이 쉽지 않게 됩니다. 또 음낭이나 사타구니, 주변이 자꾸 축축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려움증도 생기고 입도 자주 마르고 쓴맛도 올라온다 싶으면 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입니다. 콩팥이라고도 하죠. 신장은 정자와 정액, 즉 생식 기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 성 기능에도 문제가 나타나죠. 즉 조루는 단순히 한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로잡고 생활 습관까지 함께 교정해야 진짜 개선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과 생활 패턴의 결과일 뿐입니다. 음란물 과다 시청 줄이고 특정 부위만 자극하는 습관 버리고 케겔 운동으로 근육 강화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